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한잡 합시다. 저희 오늘은 좀 고급진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이랑 커피 한 잔 하면서 좀 인터뷰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오늘은 테일러라고 좀 불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할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오토라고 하고요. 현재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지오토라는 이제 쇼룸을 운영하고, 여기서는 뭐 슈트도 하지만 맨즈웨어 관한 옷들은 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 핸드메이킹이고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도 뭐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선생님이라면 쑥스럽고요. 다들 형 동생 많이 해요. 그러면 형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바꾸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사실은 원래 디자이너나 테일러 쪽 업무를 하시지 않다가 바꾸시는 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전에 했던 일은 이제 브랜드 기획이랑 컨설팅을 했어요. 그래서 전공 자체도 완전히 틀리고요. 그런데 옷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많이 입고 즐기기도 하고, 뭐 일반 직장 생활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수익이 생기면 옷도 많이 사 입었던 것 같고,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게 이제 주위에 패션 공부하는 동생들도 이제 옷에 대한 권유를 저한테 했었고, 일단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없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그때도 미혼이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면 어려웠겠죠. 그럼 본격적으로 테일러라는 업무를 보기 전에 피렌체에서 별도로 이런 직업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? 테일러를 공부를 하는 친구나 테일러분들은 패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. 패션은 트렌드라는 용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, 제 눈에는 어떤 정통인 것 같아요. 정통. 그래서 그거를 이어오는 그들에 대한 거.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일단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옷보다는. 사실 궁금했던 게, 일반적으로 테일러라고 불리는 이 직업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디자이너 약간 이런 표현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쓰잖아요.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. 그럼 어떤 게 좀 명확하게 좀 다른 걸까요? 제 기준에는 테일러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이제 칭하는 용어 중에는 이제 재단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테일러 입장인 것 같고, 그 밑에 이제 분들은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마감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양복을 하는 사람, 슈트를 하는 사람 자체를 그냥 테일러라고 칭하는 것 같아서, 그래서 그런지 조심스러워요 항상. 왜냐면 다들 옷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맨즈웨어에 관해서 그냥 조금의 서포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조언도 할 수 있고, 그냥 어느 정도 보조 역할? 컨설턴트? 대신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내가 리더를 할 수도 있는 입장. 그러면은 테일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알아두고 이렇게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.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생겼어요. 그래서 뭐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뭐 6개월이든 마스터 기간이 있더라고요. 아니면은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, 요즘에는 그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부분도 있을 거고 영업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과연 테일러에서 재단을 할 건지, 아니면 옷을 봉제라고 저희는 하는데 꼬맬 건지.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테일러 샵을 차렸어요.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냥 비즈니스죠.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현업무, 이제 업무하시는 거를 한번 여쭤볼까요? 저도 사실은 맞춤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. 저희가 옷에 맞춰야 되죠. 그냥 내 몸을 그냥 나오는 옷에 항상 맞춰서 살아왔었는데,
근데 사실 이런 곳에 오면은 어떻게 이제 작업이나 고객님들과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. 뭐 갑자기 옷 하나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통 오시면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제가 여쭤봐요. 어떨 때 입으시려고 하냐고. 네. 네. 뭐 어디 여행을 가실 때, 예, 그뭐 예.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지, 뭐 일하실 데이트를 때 할 수도 있는지. 있고 뭐 선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. 아, 샘플을 미리. 예, 제 생각에는 이런 컬러에 이런 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의향을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원단을 보고 선택이 되면 체형을 이제 제조 사이즈를 뭐 어깨, 네. 허리 막 이런 거. 패턴이라는 거는 없고요. 저희는 이제 그분을 위한 패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한 패턴을 필요해서 사이즈를 이제 다 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은 그분하고 또 얘기를 하죠. 어느 정도는. 그리고 나서 뭐 가봉이라는 순서가 있죠. 원단을 다 이제 잘라서 1차 가봉 꼬매서 이제 입혀보는 거죠. 아, 이게 몸에 착 맞는지, 뭐 어디가 부족하진 않는지, 뭐 이런 걸.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그때 조금 더 대화를 또 통해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제 성향인데 이제 단추 컬러부터 그다음에 이제 슈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안감 컬러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. 그리고 말씀도 드리고. 나도 주워 들은 거, 제가 주워 들은 거니까요. 사실은 자켓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안감에서 또 뭔가가 딱 나온다고. 맞아요. 뭐 안감 얘기하면 안감도 끝이 없습니다. 가격 대비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폴리가 들어가면 슈트 입으시면 정전기 일어나시죠. 네. 저희 집은 정전기가 안 일어나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재예요. 네. 안에 쓰는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죠. 그러니까 뭐 단추도 20원짜리가 있으면 한 알에 2,000원짜리도 있고.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려요. 왜냐면 그래도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으면 기분이 많이 좋죠. 그리고 맞춤이라는 자체가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갖는 거니까 저도 조금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입으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작 얘기도 해드리죠. 그럼 제작 기간이 진짜 오래 걸리겠대요. 테일러샵마다 틀린데 저희 집은 한 뭐 20일에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그 도중에 고객님하고 몇 번을 만나시는 거예요? 처음에 한번 보고요. 상담할 때. 예, 그 다음에 며칠 있다 가봉 한번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가봉을 한 번 더 해서 얼굴을 뵙는 적도 있고, 예, 그리고 마감까지. 그러면 이제 4번을 보겠죠. 그럼 딱히 근무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. 뭐 오픈은 한 11시고요. 마감은 8시까지야. 그리고 일요일은 휴무고요, 현재는. 그분들도 이제 업무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늦은 시간에 오실 수밖에 없고. 예, 그럴 때는 또 맞춰드리고요. 이게 한번 오신 고객님들께서 치수를 재놓으시면 그걸 이제 따로 기재를 해두실 거 아니에요. 다음번에 와서는 굳이 치수 잴 거 없이 예를 들어 제가 형님 저 이번에는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여행 가는데 그때 입을 걸로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굳이 안 와도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여기 자체를 와서 즐기는 게 있고 가봉하는 모습 자체를 즐기는 분도 있고요. 근데 뭔가 색다른 경험이긴 하겠네요. 네, 성향이 틀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쇼핑을 가면 꼭 사러 가지 않아도 그냥 쇼핑을 즐기는 분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옷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급한 분들은 사업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팬츠든 자켓이든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냥 전 사이즈 똑같으니까 해주셔도 돼요.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얘기도 드려요. 왜냐하면 원단마다 다 틀려요. 옷이요. 그러니까 뭐 린넨은 어떻고 울은 어떻고 면은 어떻고. 그래서 사실은 옷을 하는 분들이 그 본질이죠. 옷에 대한 원단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어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 똑같은 사이즈도 딱 입었을 때 쫙 깔아앉고 붙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빳빳하게 힘주고 있는 것도 있고 기성도 그러시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만큼 진짜 그때 소통이 많이 필요하죠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배우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해요.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지 옷은
뒤인 거거든요. 옷 예쁘네요. 근데 이렇게 우리 아우님 옷이 아니잖아요. 아우님 옷은 몰라요. 어떻게 나올지.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100이면 99 잘 되다가 하나 안 나온 게 또 아우님 옷일 수도 있고 99 안 나오다 아우님 옷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조금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지오토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냥 형님 그 자체네요. 그 창피하죠. 사실. 아니,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. 테일러 샵을 오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죠. 옷을 사려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. 나에게 맞는 나만의 것을 만들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만드는 과정을 만들 줄 모르잖아. 그렇죠.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옆에서 챙겨주시고 하는 과정까지도 다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. 우리 아우님이 얘기했듯이 당신만을 위한 게 필요한 거지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? 고객님이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. 내가 생각하는 고객님의 이미지 스타일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했을 때 정확한 어떤 답해안을 줬을 때 고객님이 믿고 할 수 있겠죠.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알아서 해주세요 할 때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딱 해주셨는데 고객님이 진짜 만족해 하시고 하면은 그 희열이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참 좋아요.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갔는데 회사에서 뭐 좀 직설적이도 되죠? 인터뷰도 난리도 아니었어요. 막 오늘 반응 장난 아닌데요. 그럴 때 아까 우리 아우님이 얘기했듯이 그 희열감인 거.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의 이미지를 좀 드렸구나. 이 옷이란 게 사실 진짜 무시 네. 못하는 거거든. 어느 공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남자도 딱 그렇게 하면 뭔가 자신감도 생긴다. 맞아요. 옷이 딱 좋으면 맞아요, 진짜 맞아요. 오늘은 내 얼굴은 변함이 없지만 뭔가 오늘 내가 다른 내가 나같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때 있어요.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? 네. 내가 오늘 좀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런 네. 날이 생기고 그리고 괜히 남들이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네, 근데 그거는 좀 필요해요. 자기가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대표님이셔서 별로 안 괜찮아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. 일반적으로 테일러라는 직업을 시작하실 때 급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